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평생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온 정성을 쏟아도 칭찬 한마디 없으면 공허합니다. 더 괴로운 건 내 옆 동료는 실적도 별로인데 상을 받을 때입니다.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공자는 논어 첫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말은 세상을 향한 체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눈에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원래 당신을 모른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쁩니다. 어떤 간호사가 20년간 중환자실에서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고 보호자를 위로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환자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병원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헌신을 몰랐습니다. 서류로 보이는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챕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헌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당신의 진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 아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누추한 골목에서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버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지만 아내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어질도다. 아내여, 아내가 세상에 인정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배움과 실천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세상이 바빠서입니다. 세상이 무심해서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더 괴로운 건 내 노력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상사는 10초 만에 넘깁니다. 당신이 정성껏 만든 요리를 손님은 스마트폰 보며 먹습니다. 당신이 고민해서 쓴 기획안을 동료는 대충 훑어봅니다. 이럴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결과만 보지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억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인정의 기준을 내 안에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깁니다. 상사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동료가 무시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떤 작가가 10년간 소설을 썼습니다. 출판사 10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능이 없나 봐. 다른 일을 찾는 게 어때?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글 쓰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출판사가 자신을 거부했으니 자신은 작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글과 지금의 글을 비교하면 분명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장이 단단해졌고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인물의 심리 묘사가 섬세해졌습니다. 출판사가 몰라줬을 뿐 그의 글은 분명 나아졌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보너스입니다. 내 성장이 본질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남의 평가에 기준을 두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또 불안합니다. 이번에 인정받아도 다음에 또 증명해야 합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 내 안에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길을 압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세 번째,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빛난다. 세상은 당장 알아주지 않지만 진심으로 싸운 것은 결국 빛을 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인이 40년간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상을 받지 못했고 TV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동료들은 공장을 차리고 사업가가 됐습니다. SNS에는 성공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작업장에서 혼자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돈이 안 되어도 자신이 만든 탁자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한 수집가가 우연히 그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그가 만든 탁자 하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100년을 견딜 물건입니다. 요즘 이런 가구는 찾기 힘듭니다. 그 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당장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진심으로 사는 사람 곁에는 결국 마음이 통하는 이가 생깁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유행은 빠르게 오지만 빠르게 사라집니다. 진짜 가치는 천천히 드러나지만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매일 쌓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빛을 볼 것입니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1년 안에, 3년 안에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10년, 20년을 버텨야 드러납니다. 빨리 뜨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 걸립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묵묵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인정받으려다 본질을 잃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칩니다. 화려한 외양에 신경 쓰느라 실속을 잃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연구자들이 화려한 학회에 가고 유명 교수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SNS에는 축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발표 영상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알려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논문 쓰기를 멈추고 학회와 모임에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돌리고 인맥을 쌓고 SNS를 관리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논문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다가 정작 자기 일을 망쳤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배운 것을 즉시 실천했습니다. 공자가 무언가를 가르치면 자로는 그 자리에서 해보려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토론하고 고민할 때 자로는 이미 행동했습니다. 공자는 그런 자로를 칭찬했습니다. 들은 것을 실천하지 못할까 걱정하라. 인정은 결과를 따라옵니다. 과정을 충실히 하면 인정은 저절로 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면 형식은 따라옵니다. 실력을 쌓으면 평판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평판을 먼저 쫓으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섯 번째, 남이 몰라줘도 내가 알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1000명이 칭찬해도 내가 부끄럽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자원봉사자가 10년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적도 없고 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시간 아깝지 않아? 그 시간에 돈이라도 벌지.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래?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어르신들이 제 손을 꼭 잡을 때 그 따뜻함을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분자는 의로움을 밝히고 소인은 이익을 밝힌다.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이익입니다. 하지만 의로움은 내 안의 확신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그 확신이 당신을 지킵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떳떳하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볼 때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는지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때 떳떳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박수보다 자기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인정받으려 애쓰다 잃는 것들.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명예를 얻으려다 건강을 잃고 칭찬을 들려다 가족을 잃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업계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유명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와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인정받으려다가 자기 삶을 잃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을 잃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 가족, 내면의 평화, 이것들을 인정과 바꾸지 마십시오. 인정은 덤입니다. 삶이 본질입니다. 명예는 잠시지만 가족은 평생입니다. 칭찬은 순간이지만 건강은 일생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잊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될 때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본질은 일 자체인데 인정이 목적이 되면 일이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일 자체에 집중하면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실력을 쌓고 나중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인정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요리사가 20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지켰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슐랭 가이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옆 동네의 식당은 방송에 나온 후 줄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속상했습니다. 내 음식이 부족한가? 나는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어느 날 20년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제 힘든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이 맛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은 가본 적도 없어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소인은 구하는 것이 남에게 있다. 인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도 아닙니다. 인정은 선물입니다.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력은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받지 못한 것에 화내기보다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인정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동료의 수고했어요. 한마디, 가족의 따뜻한 미소. 이것도 인정입니다. 큰 것만 보다가 작은 것을 놓칩니다. 작은 인정에 감사하면 큰 인정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8번째, 비교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꾸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 인정받으면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어떤 교사가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건 화려한 연구 실적을 낸 동료였습니다. 책을 출간한 동료도 있었고 강연을 다니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졸업한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물 안다. 추위가 와야 소나무가 푸른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나야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도착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번째,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쌓은 것이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볼 때 남는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어떤 교수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큰 상을 받지 못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임용된 동료들은 학회장도 하고 정부 자문도 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성실히 강의하고 학생들을 상담했습니다. 퇴임식 날 그가 가르친 학생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는 73세에도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 했지만 어느 나라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가르침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쌓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10번째,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30년간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화려한 실적은 없었고 승진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민원인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화난 사람을 진심으로 달래고 복잡한 서류를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대충 처리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는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는 날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일을 성실히 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성적으로 부끄럽지 않다면 또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나에게 떳떳하면 됩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이 없어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쌓습니다.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고 관계도 쌓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 축적됩니다. 인정받든 못 받든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쌓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 했지만 어느 왕도 그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공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알고 있다. 당신도 이제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작은 성장을 쌓으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떳떳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정은 덤으로 오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당신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떳떳하게 살았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이 쌓은 하루하루가 이미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